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위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후퇴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정도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2조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IT 투톱에게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닝 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슈퍼 위크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적과 또 주 후반의 PC 물가 데이터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동도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전략을 챙겨야 될 것인가 들려오는 뉴스들 정리하면서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일장 춘몽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목요일 양지수가 모두 크게 올랐었죠. 코스닥은 무려 2% 이상 뛰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까지 전 종목이 반등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금요일장 양지수 모두 다 1.6%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들려왔던 압박을 가했던 뉴스들 정리해 보시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1년 내내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좀 더 말에 힘이 실리는 인사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꺼내놓으면서 연준 행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키웠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도 연말이나 돼야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매파적 발언들 연준 인사들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중동 불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한 채 어느 정도 보복을 할 것이다 라며 지정학적 우려를 살짝 죽여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CNN의 보도가 있었죠. 이란에 대한 본토 타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고 2시간 정도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3% 이상씩 지수가 빠지기도 했었죠. 다만 이란 측에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 등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6%씩 떨어진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환율 시장이 다시 한번 위로 튀었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 진정됐던 환율도 3일 만에 재상승하면서 9원 30전 뛰어 올랐고요. 이 모든 환경이 당연히 외국인 수급에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대부분의 업종이 이날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유달리 양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것은 덩어리가 큰 섹터들 반도체와 2차 전지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TSMC가 그 전날에는 실적으로 시장에 힘을 실어줬다면 TSMC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센티를 다시 한번 위축시켰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은 성장률 하향 조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영향 속에 대만 증시 내에서 TSMC 주가가 7% 가까운 6%대 후반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HBM, 유리기판, 뉴로모픽,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보시죠. 2.5% 떨어지며 77,600원, SK하이닉스 낙폭은 더 컸습니다. 5%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요. 17만 3천 원대 거래를 마쳤네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거래일에 테슬라가 신저가에서 반등을 주는 2차 전지에 긍정의 자극을 줬었는데 테슬라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목요일 날 반등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하루 만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시장을 눌렀고요. 이 밑단에서 그나마 낙폭을 제한하려고 지지했던 섹터는 이쪽입니다. 조선, 바이오,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엔터, 그리고 구리, 전쟁 관련주 되겠습니다. 전쟁 관련한 패턴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쟁 이슈가 부각됐던 방산, 에너지, 비료사료, 보안, 희토류, 해운, 물류 등인데 이 가운데서 방산, 에너지 쪽 그리고 해운, 물류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다만 시간 외에서는 이들도 다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장 상당히 어려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주말 사이 뉴욕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악재 등이 쉴 새 없이 쏟아진 느낌이었죠.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정학 긴장이 인플레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성장률을 낮출 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 반도체 센티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되죠. ASML, TSMC 이슈 이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예비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23% 급락이 나왔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와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센트까지 같이 흔들림을 보였었고 옵션 만기 이쪽에 옵션 관련한 움직임까지 영향 주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나타냅니다. 무려 10%나요. 이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96조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총이 400조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테슬라도 추가 하락을 또 기록했습니다. 1.9% 떨어졌죠. 악재가 계속 나오네요. 사이버 트럭 약 4,000대 리콜 소식, 그리고 중국에서 모델 Y, X, S 모두 다 $2,000 인하 소식, 또 저가형 모델 2 생산 지연 소식이 전달되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고요. 올해 40% 정도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내놓고 유료 가입자 순증이 예상을 하회한 점, 그리고 내년부터 유료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점에 영향받으면서 2년 내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9% 정도 떨어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스닥 2% 빠졌고요. S&P 500은 0.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빅테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떨어질 때도 집중적인 차익 실현의 압박을 받았고요. 이날은 거의 엔비디아의 하락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대비해서 못 올랐었던 다우 쪽이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네요. 금융과 에너지단의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란 측에서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최대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명확합니다. 다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금융과 에너지 쪽, 유틸리티 쪽이 흐름이 괜찮았고요. 빠진 쪽은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쪽이 되겠습니다. 메타도 4% 이상 흔들렸고요. 아마존도 2% 이상의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의 10% 급락 등은 당연히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 일라일리가 2% 정도 떨어진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볼만한 뉴스는 하나 있었습니다. FDA 측에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와 마운자로가 2분기까지 공급 부족의 상황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네요. 모든 용량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비만 치료제 원료 사업에 뛰어든 덕산테코피아, 펩트론,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등등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쇼크를 받았던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쪽이요. 테슬라는 지금 감원 이슈, 리콜 이슈, 가격 인하 이슈,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전기차의 캐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40% 떨어진 테슬라, 시가총액이 4,683억 달러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월마트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앞질렀다라는 거죠. 월마트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 연출하면서 올해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월마트가 테슬라의 시총을 앞질른다. 2023년 후 처음으로 소매업체 시총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게 되는 겁니다. 1.9% 지난 금요일에도 떨어졌던 테슬라, 그리고 금요일장에도 월마트는 올랐습니다. 0.4% 상승 흐름 나타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월마트에게 밀려버릴 만큼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라는 점, 일본 쇼크입니다. 2차 전지 쪽의 센티, 테슬라가 살아나야지만 좀 더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어찌 될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쇼크는 당연히 반도체 쪽의 뉴스입니다. 슈퍼마이크로요. 엔비디아에서 칩을 공급받아서 서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1년 사이에 AI 최대 수혜주라고 거론이 되면서 1000%의 주가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보통 월가에서는 실적이 월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실적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가 실적 예비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못한가 보다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칩을 공급받아 서버를 제작하는 곳이니 엔비디아도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예상보다는 이런 심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AI에 대해서 약간 상승의 불편함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을 자극했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슈퍼마이크로 주가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울 정도로 급락 흐름을 보여줬죠. 23%나 떨어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주가도 10%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SML 신규 수주 가이던스 예상을 하회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TSMC가 메모리 제외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을 낮춘 점, 거기다 슈퍼마이크로의 실적 예비치 발표 안 한다라는 뉴스 등 AI 쪽의 반도체 센티에 굉장히 민감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도 영향받아갔죠. 대만 금요일 반도체 업종 지수가 6% 이상 급락했고요. TSMC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뉴욕장에서도 엔비디아 10%, AMD 5%, TSMC, ASML, ARM, 마이크론 등등의 종목군들이 글로벌 전방의 반도체가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있겠죠. 이것이 엔비디아 펀더멘탈에 문제가 벌어져서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곱씹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날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숏 마감 해지를 위한 움직임이 현물 매도로 나타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물 매도를 더 자극해서 현물 플레이어들까지 매도로 가담하게 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소 등이 같이 맞물린 상황에 부정적 센티가 좀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의 해석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쇼크 1, 쇼크 2,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나라에는 반도체와 전기차의 등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빼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들 했을 겁니다. 예상을 했지만 좀 더 지정학적 변수와 함께 강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은 좀 더 충격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서야 거의 다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라는 게 시장의 다수 의견이고요.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과거 실적 시즌보다 조금 더 복잡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적 혹은 가이던스 정도만 보면 됐는데 TSMC 실적만 봐도 그렇죠. 실적과 가이던스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도 요즘엔 중요해졌고 그것이 시장의 기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지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강한 경제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이미 이 전반적으로는 기대치가 다 낮아져 있습니다. ASML, TSMC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연준의 매파적 발언 모두 다 충격을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부터는 빅테크 업체들 좀 부담 없이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충족만 해도 나름 시장은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엄청난 악재성 이슈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선 내용들이 모두 다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곳곳에서는 지금은 매수 기회지 매도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에도 그리고 연초에도 지수가 급락 나올 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 부분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4월 3일 이후에 외국인의 단기 고점 이후 선물 매도가 무려 6조 원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과 그리고 지난 9월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가 피크였기 때문에 지금 6조 이상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정점일 수 있다라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베스트 등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고요. 이베스트에서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PBR 0.9배가 이탈하는 일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았었고 지금이 그 정도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국면에서 여기서 더 부러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내가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로 대응한다고 했을 땐 반도체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하겠죠. 추가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 매수로 대응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도주인 HBM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할지 아니면 소외주로 바라볼지 선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건 AI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서서히 충분히 기회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등의 일정이 6월에 자리하고 있고요. AI를 탑재한 소비자용 엣지 제품들도 하반기까지 끝없이 쏟아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AI 칩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AI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나 개별 바이오 또 밸류업 쪽도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죠. 일단 폭락했던 리튬 값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데 아직까지 테슬라 등의 전반적인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2차 전지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 계속 전고체 쪽과 개별 트레이딩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최상목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밸류업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하겠다, 예산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 등의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 등이 쏟아집니다. 이제 5월 전후로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 역시나 하나의 선택지로 놓고 있지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참 고민할 게 많은 그런 장입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단독 뉴스지만 삼성이 엔비디아의 납품 초읽기에 들어갔다. 2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이런 경쟁이 가중되면서 HBM의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 신사업팀이 CXL D램과 구독형 SSD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구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HBM과 CXL 이야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소프트웨어에 조금 집중하고 있죠. 시각적 감정 기술 AI 모델 바사1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사람과 같은 표정을 구현할 수 있는 AI 모델이고요. 이것을 활용한다면 가상 교육이나 원격 회의 등의 실시간 가상 캐릭터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웅진, 한싹, 샌즈랩 등등의 종목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니까요. 체크해 두시고 KB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전기차, 신규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력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넘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반도체와 전력, 소프트웨어 관련한 뉴스 등이 또다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라기보단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또 차익 실현을 맞을 때는 꽤 강하게 맞기도 하는데 빠르게 또 회복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기도 합니다. KB에서는 전력 쪽에 주목할 거면 LS 밸류체인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방산 쪽은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겠습니다. 30조 무기 도입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합니다. 23일에 방한하는데 단독 뉴스입니다. 폴란드 측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해달라 한 3조 정도 규모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나 정부가 수주 지원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설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쓴다면 섹터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산 섹터에 대한 또 센티 위축을 가져올 수 있겠죠. 루마니아 대통령이 4월 20일, 25일 이번 주에 공식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협력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방한 컨셉으로 두 가지 뉴스를 넣어놨고요. 네이버 취지직 중간 광고 도입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광고 쪽은 언제나 하루 이틀간의 테마로 움직임을 보이죠. 시장의 질이 별로라면 이런 테마단의 움직임이 주목받을 여지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로봇 쪽은 단독 뉴스입니다. 주의하시면서요. 인천국제공항이 로봇 서비스를 넓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 협력을 강하게 맺고 있었던 LG전자 클로이 쪽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주말 사이에 또 나왔으니까요. 정리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은 블랭크 마스크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점, 쿼츠웨어도 계속해서 수출이 좋은 목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켓 쪽에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장비 쪽은 웨이퍼 검사 장비, 세척 장비, 또 세정 장비, 저희 시간에 제우스 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IT는 스마트폰과 부품 쪽, 화학 쪽에서도 송환산업, 금호석유, 효성 TNC 등의 수출 증가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소형 변압기 등이 좋았다라는 점, 카지노 모니터 쪽이 개선되고 있고 라면 쪽도 수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여지 있겠습니다.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변동이 있더라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 주는 주요 일정들 거의 다 실적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플란트 차관장관의 방한 이슈, LX세미콘, JB금융지주 실적 내놓을 거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내일 또 테슬라 실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 포드 각각의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니까요. 체크하시고요. 기업 실적 다 소화하고 나면 이제 미국의 PC 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 계속 함께 하시면서 소식 접하시길 바랍니다.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곧장 공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사이즈 큰 기업들의 실적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어닝 위크라고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오늘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앞서 저희가 일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아래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850선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계속 고조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후퇴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 실적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일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우선은 25일 목요일에 대거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어서 그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의 첫 시작이니만큼 지금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향후 전망과 관련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 이번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4년에 연간 영업이익의 추정치 보시면요. 코스피는 연초에 250조 원에서 현재까지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42조 원대에서 51조 7천억 원까지 20%가량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코스피가 실적 장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실적 호조 업종이죠. 반도체, 전력기계, 음식료, 미중 갈등 수혜주 지난주 금요일에 다 짚어드렸습니다. 조선이나 철강 같은 쪽을 보자라는 게 증권가 의견입니다. 그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TSMC도 다음 가이던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반도체 센티멘트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매출은 2개 분기 연속으로 10조 원대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6개 분기 만에 조단위 회복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2조 원대까지 기록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쪽에 지금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쪽이죠. 이 물량 내년까지 예약이 완료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해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꼽혔었던 낸드 플래시 시장도 회복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요. 반도체와 가전선전의 호실적 일단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IT 투톱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제약바이오입니다. 우선은 의료 파업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들의 해외 수익성 같은 성과가 잘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 보시는 것처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기록할 걸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지금 의정 갈등에서 관련이 없거나 혹은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쪽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향후 실적 변수는 여전히 의료 공백의 장기화 그리고 미 연준의 고금리 지속이 기조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쌈바춤을 출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우선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생산 능력이 1위입니다. 1분기에 공개된 누적 수주액만 하더라도 벌써 6천억 원 이상 기록하고 있고 기존의 1, 2, 3공장 전체 가동에 4공장의 역량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이제 4공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6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까지 전체 가동하면서 총 생산 능력은 60만 리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32년까지 7조 원 넘게 투자하면서 4개 공장 추가 건설한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연매출은 4조 원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가 올해 임금 5.3%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이죠.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부분인데 관련해서는 CDMO 기업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높은 환율 속에서 오히려 거래 대금을 달러로 받고 있는 만큼 매출 비중에서 달러가 97%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어요. 격포제 속에서 3년 만에 주가가 다시 100만 원 회복하면서 황제주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전자 관련된 업체들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질 텐데 1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컨센서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아쉽게도 생활 가전 부분의 수요가 좀 더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2B와 구독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올해 안정적인 매출 올릴 걸로 기대되고요. MZ세대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장도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도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수주 키워가고 있는 만큼 가전 제외하고는 괜찮은 분위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5일 목요일에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보시면 물론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부진할 걸로 보이지만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지금 업황의 부진 속에서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선방할 것이다라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캐즘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대중화가 되기 전에 수요가 침체되는 현상에서 삼성 SDI는 뒤늦은 증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전기차 비중이 큰 만큼 실적의 둔화폭도 작아 보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업종 내에서도 괜찮다라고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벌써부터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는 괜찮지만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만큼 또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대형 EV 출하량 대폭 감소했고요. 소형 전지는 나름 견조해 보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계절적 비수기로 출하량과 수익성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바쁘게 한 주 한 주 좀 보낼 것 같은데요. 이번 주의 전략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윙커의 더보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1월 미국의 대선 앞두고 바이든의 중국 대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다뤄드렸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이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가량 관세 부과됐었는데 양면형 패널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일부 태양광 관련주 작은 종목들 좀 시세가 나왔고요. 한 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시간 된다면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쏟아지는 일정 이벤트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시고 전략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벌어진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죠.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혜진 어드바이저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셔자마자 시장이 이래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첫 전략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중동 불안에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 리스크 안고 있고요. 반도체 센티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전략부터 먼저 짜주시죠. 우선은 아무래도 이번 달이 좀 예상 조정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만큼 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모든 분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세워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우선 정리를 하자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또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로 전환을 한 부분들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그런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줄지 아니면 좀 이 스탠스를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좀 투자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지만 거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오늘 월요일장
또 주말 사이에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불안정한 장세 속이지만 폭락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또 좋은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좀 안 좋은 장세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아무래도 좀 수익적으로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다만 긴 호흡보다는 조금 투자 시기에는 짧게 가져가며 대응하자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이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진정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뭐니 해도 제일 궁금한 건 반도체가 이대로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맞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딛고 뭐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회복을 할 건가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10% 급락, 뭐 옵션 영향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크긴 컸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떡할까요? 우선 저는 밋 반도체.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폭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초긴장 상태인 것들을 네. 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거의 뭐 밸류체인 뭐 부분들을 계속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HBM 관련해가지고 워낙 좀 뜨거운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그런 부분들 초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 선반영에 대한 주가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반도체 부분들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 의견이신 거고 네. 매수도 가능하다. 그럼 그 외에 아랫단의 종목은 어떨까요? 요즘 뭐 HBM, CXL 뭐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우선은 저는 그 종목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부분들 요즘 좀 대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저점 매수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그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본다면 그래도 아래 꼬리를 음봉으로 사실은 끝나기는 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은 마지막에 힘을 내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의 흐름들도 궁금하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내줬기 때문에 이번 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일단 아랫꼬리도 달린 만큼 그래도 기대 요소를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반도체 쪽이었고 2차 전지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좋다가 나빠졌다, 뭐 좋다가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부진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다 테슬라가 좀처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캐즘의 상황이 계속 되리라 보십니까? 2차 전지 오늘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섹터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리튬 가격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 요즘에 조금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기차 지금 뜨뜻미지근하지만 그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로 좀 전기차들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가전들 안에서 그런 전지 사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봤을 때 좀 멀리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래도 크게 부정적인 것만 너무 깔고 가지 않는다면 좀 인내를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부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좀 장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종목은 어떻게 압축할까요? 우선 저는 삼성 SDI 관련된 상신 EDP랑 오늘 한농화성 좀 뽑아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대장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농화성이 또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너무 크지도 않지만 또 작지도 않은 그런 이 두 종목 좀 중점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네요. 보통은 사실 장기 관점으로 2차 전지했을 때는 양극재나 이런 소재나 혹은 셀사 위주로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긴 호흡인데도 상신 EDP 한농화성이네요. 네,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은 한 발은 뒤로 빠져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수익에 대한 그런 극대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네요. 네, 시장과 반도체, 2차 전지 각 분야로 말씀 주셨고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을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기아, 삼바, 삼성물산, H현대엘렉트릭, 조선주 다 실적 내놓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좀 두 가지를 꼽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이 미국의 그 노보 노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일라이릴리 우리가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이오 쪽 부분에서도 미중 갈등이 좀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우리나라 이 CMO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반사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아무래도 새 고객사에 대한 그런 문 두드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부터 기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향후 전망성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번 실적이 기대가 되고 1분기 넘어서 2분기 또 하반기까지도 또 길게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일 화요일에 발표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관심주로 얘기 주셨고 그 밖의 기업은요? 저 SK 하이닉스 좀 꼽아볼게요. 이번에 아무래도 이 조 단위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그 HBM에 대한 부분들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넘어서까지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장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HBM 부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의해서 더 저는 좀 발전을 해 나가면 발전해 나갔지 이게 좀 빠질 것 같다고는 생각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양산에 대한 부분들 좀 치고 나가는 부분들 눈여겨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하이닉스 조금 더 좀 발표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꼽아보고 싶어요. 네. 대형 두 종목 사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전체 섹터 센터에도 좀 영향을 주는 기업들인 만큼 실적 이후에 관심을 더 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이제 위원님의 픽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흑자 전환 기대, SK 스퀘어도 웃을 것인가? 앞서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네요. 네.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제가 같은 섹터를 준비할지 아니면 조금 바라보고 있는 다른 sek터를 준비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어져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SK 스퀘어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SK 스퀘어 대주주죠. SK 하이닉스 대주주기 때문에 이전 흐름도 살펴보시면 차트의 흐름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주가 부담도 덜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 지난 그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사실 같은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으로의 전망에 더해서 SK 스퀘어도 좀 같은 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픽한 첫 번째 방송에서 픽한 종목으로 좀 꼽아봤네요. 네, 첫 문을 좀 잘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목표가 우선 8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7만 원 목표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SK 스퀘어 여러분 관심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알차게 꾸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